아들 하면 생각나는 게 엄마들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열받지 않고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탓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탓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TV의 도반장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워낙 화제이기도 하고요. 워낙 유명하셔서 이미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 뵈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모시고 싶었던 저자님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우리 곽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사실 이 책이 스테디셀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이제 유명한 책인데 제가 좀 뒤늦게 읽어봐서 너무 감명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 모셨는데, 교수님 저희 채널은 타 채널하고 달리 본인이 자기 셀프 소개를 좀 해야 돼요. 네. 자기 소개를 아주 맛깔스럽게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깔스럽게는 조금 네. 제가 부담스럽고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아들의 뇌를 쓴 곽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신 박수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 우리 100만 명의 대한민국 초등 엄마들이 보고, 그 중에서도 아들 가진 엄마들이 그래, 내가 진짜 이제 위로받았어, 이런 감탄사를 이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주신 3가지 질문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미 워낙 많은 상담을 해주셔갖고 대충 어떤 질문일 거야 딱 감이 오실 건데, 첫 번째 질문, 아들 하면 생각나는 게 엄마들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제가 열받지 않고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 탓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탓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말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가요? 이런 그쵸. 질문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능력을 개발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지기도 하고 보완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있죠. 물론 우리 도반장님처럼 아이를 어릴 때부터 공감적으로 키우고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성장을 시키셨으니까 딸 같은 아들과 같이 이렇게 키우실 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은 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어요. 성 호르몬하고요? 네. 엄마 뱃속에서 우리 아들이 성별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은 우측 후두엽, 특히 이제 시각 피지를 굉장히 자극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태생적으로 시각 피질이 잘 발달하고 일찍 발달합니다. 자, 시각 피질이 잘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오늘 우리 도반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들은 시각 피질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 보죠. 네, 그쵸.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를 때 안 들릴 수 있어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이 감히 엄마의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죠. 커지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시각 피질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 아들들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시각 피질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목소리를 높이시기보다는 아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마주보고, 특히 눈을 마주보면서, 그러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아들은 엄마의 눈을 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방 인지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설거지하면서 너 숙제했어 이러지 마시고 일단 설거지는 다 하세요. 하시고 가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 할 말 있다 눈으로 얘기하시면은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아이가 이제 남자이지만 엄마가 나에게 뭔가 신호를 보냈어 이러면서 집중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들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꼭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왜 조용하지? 뭔가 일을 치고 있구나라고 할 때 이름을 부르시는 것보다 쫓아가셔서 뭘 하고 있는지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치시면 오히려 더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이 점점 사춘기가 되면 반항을 시작하고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쵸.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감정이 복받치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들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리를 피한다는 거는 내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감정적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서로 안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대화를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책을 읽다 보니까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남자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우뇌와 자뇌를 같이 사용하는 이제 여자 아이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또 통계적으로도 이제 염색체하고도 관련되고 뭐 이런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뇌만 사용하는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만 앞전에 얘기해 주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왜 남자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뇌 후두엽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들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니까 우뇌 후두엽을 자꾸 자극해서 시각 피질이 발달을 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보이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냐면 공간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사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 영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 누워 있잖아요. 그쵸. 누워 있는 애기들한테, 우리 여아들한테는 사람 얼굴을 보여주면 더 오래 쳐다보는데 우리 아들들은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눈 마주침을 하고 오히려 모빌이나 혹은 사물 같은 걸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집중을 오래 해요. 그렇군요. 사람보다는 사물을 좋아하고 공간을 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공간, 나의 영역,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간적인 것에서 활동하는 것을 더 네.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집안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야 되거든요. 네. 공간적인 것을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집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거죠. 뛰어내리고 어디 기어 들어가고 뭐를 자꾸 뭘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더 부딪히게 되고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 시기에 우리 초등반 카페를 보면은 아들 가진 엄마들이 유독 그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사이트에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물론 예외적인 딸도 약간 와일드한 딸들도 존재는 그렇죠. 하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아들들이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이 우뇌를 주로 사용하는 이 남자아이들을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다루면 엄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리드해 갈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들들은 활동을 좀 바깥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뇌 후두엽이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확장돼 있고 바깥이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니까요. 좀 어머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아들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은 또 좋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공간적인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아들들의 테스토스테론의 또 다른 별칭은 활동성 호르몬, 공격성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땀을 흘리면서 막 바깥에서 뛰고 이럴 때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정도 소비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안정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집안에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엄마도 그리고 우리 자녀도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운동을 조금 많이 우리 아들들한테는 정기적으로 해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또 좋은 점이 우리 아들들한테 또 마찬가지고 우리 딸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서 땀을 어느 정도 흘릴 때
뇌가 저절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일단 그걸 뇌 영양 강장제라고 이 명칭을 붙였는데, 이 BDNF라고 하는 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땀을 어느 정도 흘리면서 뛸 때, 그리고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을 때 뇌에서 저절로 만들어져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들들 혹은 딸들 뇌를 좋게 하려고 영양제 많이 먹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영양제를 따로 먹이실 것보다는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뇌에는 건강한 뇌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와 뇌를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우리 아들들한테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미취학일 때 사실 더 효과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취학하고 나서도 지금도 충분히 늦지 않았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화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엄마들이 남자아이의 뇌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조금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일 뿐인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만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은 대부분 걱정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맘 TV. 자, 다음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엄마들이 또 다음 질문을 많이 주신 질문이 이 질문인데요. 아들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들의 대표적 고민이 딱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폭력적인 것과 반대로 하나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어떻게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폭력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집에서만 엄마 동생한테 폭력적으로 구는 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바깥에서 하는 활동하고 안에서 하는 활동이 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집안에 들어오면은 다른 애가 된다. 그쵸. 라고 하는 것은 집이 그만큼 안전기지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 그런가요? 집이 불안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에 오는 나를 현상이다.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다 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오히려 편안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바깥에서의 김부장하고 집안에서의 김부장은 다른 다르다. 김부장이라고. 그 이유도 집안에서는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느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집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일명 나와바리, 나의 맞아요. 나와바리고, 내가 편안하게 행동해도 수용될 수 있고 인정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 편안하게 행동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동생을 때린다거나 혹은 이제 집에서 좀 너무 폭력적으로 군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딸들에 비해서 우리 아들들은 유독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근데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경쟁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돼요. 네.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뇌가 굳어져요. 그러면 일단 알려주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더라도 화내기보다는 딱 앞에 딱 마주하고 틀렸어. 그러면 안 돼. 계속 끊임없이 이제 각인을 시켜줘야지만 개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기보다 되게 오랜 시간 굳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없애려면 어때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필요하죠.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것은 잘못된 거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컴다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어머님도 사실은 아이한테 화내시고 나면 굉장히 죄책감 많이 느끼시고 자책하시잖아요. 많이 느끼시죠. 지나고 하면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 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조금 참을 걸,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 걸. 근데 우리 아들들하고 자꾸 부딪히시거나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과하게 화를 냈다라고 느끼시면은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양육에 관한 자존감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컴다운 이렇게 Calm 좀, down. 네, 네. 하시고 말씀을 하고 나면은 오히려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나 이렇게 그래도 참고 얘기했어. 나 그래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했어. 나 우리 아이한테 내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좋은 말을 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님들께 그런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교수님 얘기 듣고 나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하다 보면 보상을 많이 하는데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고 참은 어머님들께도 보상을 적절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반대로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 있잖아요. 네. 안에서는 들어오면 반대로 이야기를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야기도 못하고 맞고 오고 울고 오고 기집애라는 소리 듣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무너지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좀 대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사실은 이게 조금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수줍음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성향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근데 성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아이가 이걸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푸시를 하면 오히려 더 네. 아들들은 더 힘들고 위축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아들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만약에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꾸 해보라게 한 것보다는 우리 아들들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요. 점점 좋아지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보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제가 드는 생각은 반드시 활발하고 외향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고요. 뭐가 좋고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은 수줍음이 많은 대로 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을 더 잘 돌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향적인 아이들은 또 외향적인 아이들대로 바깥에서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 아들의 성향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엄마가 가장 잘 아시니까 우리 아들이 만약에 조금 소극적이고 좀 수줍음이 많은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수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어느 순간 아이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표현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엄마께서 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좋은 게 우리 아들이 뇌량이 여성에 비해서 덜 발달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뇌량이 덜 발달돼 있다는 건 뭐냐면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무디다, 무감각하다, 감정을 잘 못 느낀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 감정을 느끼는 것이 우뇌에서예요. 우뇌 좌측에 이제 측두엽이 좌측에 하나 있고 우측에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좌측의 측두엽은 주로 언어를 담당해요. 말, 글. 네. 근데 이제 우측의 측두엽은 뭘 담당하냐면 감정의 뉘앙스를 담당해요. 네. 그러니까 잘했어요 하고 으이구 잘했어요. 이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다른 말이라는 걸 느끼는 걸 우측에서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우측에 측두엽이 덜 발달돼 있어갖고 감정이 뭔지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그건 거죠. 아니라는. 우측의 측두엽도 딸들하고 똑같이 발달돼 있는데 뇌량이 덜 발달돼 있어서 좌측으로 보내는데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엄마들이 세 번째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부모들의 언어 사용이 남자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결국 그 열등감이 자라서도 아이들의 성장에 우울한 부분을 만들 수 있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열등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열등감을 정확하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자기 비하, 자신에 대한 과소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는 못났어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열등감을 갖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나는 못났어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엄청 만만하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열등감을 심어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교나 아니면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열등감을 경험을 해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고요. 맞아요. 나보다 더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고요. 혹은 또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지적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또 집에서도 만약에 엄마 아빠께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맞아. 너 정말 이게 다야? 응? 아니면 이제 야단 맞는 말, 비교당하는 말, 그리고 자꾸 아이한테 막 공격적으로 하는 말 또는 실패에 대해서 자꾸 들치거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이거밖에 못하지. 너 더 잘해야지. 왜 이 정도니?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아이들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과소평가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력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가진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는 어차피 못할 거야. 그렇죠.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열등감이 이게 아이들의 무력감으로도 이어지지만 그게 인간관계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인간관계로 연결이 되면 사실 이게 아이들이 자꾸 남을 눈치를 보게 돼요. 아, 맞아요. 눈치 보고 자기를 타인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잊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한테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살아가려고 만들게 되다 보면 자기의 강점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뇌가 이제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지, 자기 이해, 자기 평가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나한테 가장 유의미한 어른,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비교당하거나 아니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으면 아이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열등감을 이렇게 이제 안 가질 때 표현하는 게 괜찮은 건지 한번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누구야, 너 지금 40점 맞았지만 엄마는 너가 하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45점 맞아왔을 땐 엄마는 너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어. 이런 멘트들을 해주는 게 아이가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성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괜한 말을 하는 걸까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심리학적으로 어떤 원인에 대해서 돌린다. 원인을 돌린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귀인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귀인을 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귀인. 그러니까 내 머리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내 가정 환경 통제할 수 없잖아요. 네. 내가 겪는 운, 재수, 이런 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노력이죠. 그렇죠. 노력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아이들은 다음엔 내가 그럼 조금 더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게 자신감하고 연결이 돼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요. 근데 물론 이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인 심리학자가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들러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큰 동력은 뭐냐면 우월을 향한 노력이라고 해요. 아들러 자체가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갖고 잘 걷지도 못하고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열등감을 뭘로 극복을 했냐면 공부로 극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열등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열등감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월을 향해서 노력할 때 사람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들러 심리학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요. 노력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노력이다. 그거하고 연결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누구나 열등감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들러가 열등감이 나쁘다고 하지 않았던 점은 바로 그 노력하는 것. 근데 노력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해주는 열등감적인 언어가 아니라 따뜻한 멘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들의 내 저자이신 강윤정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한 160만 명의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들을 키우는 절반 정도의 엄마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만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아이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자책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마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아니잖아요. 엄마로서 나도 노력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책 안 하시고 지금 나 잘하고 있다. 나 충분히 노력해서 좋은 엄마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칭찬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빛나는 내일을 만나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초등맘 여러분들을 칭찬하고요.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 육아를 위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라야 아이가 자란다. 초등맘 TV